오늘은 그거 할게요. 우리 등령, 득지, 득세 하면서 지지에 뿌리가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저번에도 공부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일간일 때 뿌리가 되는 월, 아니면 뿌리가 되지 같은 인성인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안 될 때 이제 이거 할게요. 표 보면 그 색상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달록달록. 왜 뿌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걸 이제 하느냐면 우리가 그 격국을 따질 때 내가 강한지 약한지 중간 뭐 균형을 이뤘는지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그 월지나 득지나 득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그 해석 자체가 달리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 뿌리가 과연 뭐냐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간이 갑일 때 우리가 갑하면 목 이런 떠오르죠. 목이라는 것은 오행에서 지구 사계절 했을 때 이거 보세요. 계속 왜 어느 계절에 하는 이유가 갑이라는 건 목을 상징합니다. 목을 상징하는데 목 그러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봄을 상징하는 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봄이 생을 받는 거는 4월부터 생을 받습니다. 4월부터. 그러면 자월이 수가 되기 때문에 수생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운이에요. 인수운이고 목은 자기로 비겁 그대로 비겁운입니다. 그래서 인수운에서 생을 받고 비겁을 얻었을 때 등령득지라고 그랬어요. 등령득지 득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냥 계절적으로 해자축 이게 다 모두 다 근이 되면 해석이 상당히 쉬울 건데 그 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관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는 게 갑일 때, 일간이 갑일 때 해월부터 해월에는 뿌리가 되죠.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월이면 이게 월지로 할게요. 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지로. 자월은 인성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수목 은결이 되죠. 부모로서의 역할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득이 안 되고 실이 더 많다. 그래서 자월은 인숙인 맞아요. 인숙인 맞는데 그 뿌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뿌리로 보지 않고 축은 갑에서 봤을 때는 재성이죠. 계절로 봤을 때는 겨울이고 재성인데 이게 겨울에 동토로서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뿌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임묘진에는 자기 비겁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에는 당연히 갑의 인이면 어떤 간여지동으로서 뿌리가 되죠. 이것도 양인으로서 뿌리가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도 진 안에 물, 배, 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촉촉한 이제 그런 양토가 되는 거예요. 그 품질 좋은 흙이 되는 거죠. 습토로서 뿌리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진호는 우리가 청명절이라고 해서 신모기를 이렇게 둬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성과 비겁운의 뿌리가 됐죠. 그럼 나머지는 상식이고 재고 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안 되죠. 안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는 해와 인과 묘와 진월에 뿌리가 내리는데 갑이 만약에 갑진이 주위에 진이라는 거는 늘 변한, 터라는 거는 주위의 글자에 따라서 늘 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진 자체에 있을 때는 뿌리가 있어요. 진월이라든지 이렇게 뿌리를 둡니다. 근데 만약에 유나 또다시 술이 오거나 이러면 땅이 흔들리는 거고, 유가 오면 유진 합금돼서 금, 관성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게, 살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게 돼서 오히려 고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은 진술충리는 어떤 글자, 옆에 글자에 따라서 간섭하는 글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진에는 주의해라. 무조건 뿌리가 된다고 해서 그냥 등령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글자에 따라서 좀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을도 마찬가지고요. 해자축 이렇게 내리는데 을도 간목과 같이 해에서 뿌리 내리고, 을도 여기 자에서는 수목 음결이 되죠. 그래서 뿌리가 안 되고, 축에도 뿌리가 안 되고, 인묘 진까지 뿌리가 됩니다. 됐죠? 표에 있으니까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병화는 화의 계절입니다. 그죠? 그러면 화의 계절이면 어디서부터 화가 만들어지기 전 인성운인 모운에서 목생화되니까 인성은 목과 화에서 뿌리가 될 것이다. 화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는 당연히 이모수 사박의 시작점이고, 봄에 목생화도 자라고 목토도 자라는 인에서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묘에서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인묘진이니까 인수운이니까 뿌리가 돼야 되는데, 아까 자월처럼 갑이 자를 만나는 것처럼 순목이 되죠. 분명 인수는 맞습니다. 인수는 맞는데 순목으로서 말려서 태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죠. 말리기까지 불 때면. 그러면 이제 그게 소문만 무성하고 성과는 느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화운이 제대로 와줬을 때까지 이 목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는 뿌리가 되고요. 묘는 뿌리가 안 된 걸로 일단 하시고, 나중에 주위에 화운이 오거나 이럴 때는 또 뿌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은 상식이 되죠. 진은 상식이 돼서 뿌리가 안 되고, 사오미는 자기 비거분이죠. 자기 계절입니다. 화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되고 뿌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우리가 술토는 조토로서 이것을 화의 고지죠. 고지. 그래서 여기는 술 속에 신정을 해가지고 정에 불꽃을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병술이 오게 되면 이걸 화로 봅니다. 그래서 화에 수롤에 뿌리를 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 오가 있으면 당연히 뿌리가 되죠. 완전한 화로 갑니다. 그러나 여기 지지에 유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술토는 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진술충리는 여기서 뿌리가 되더라도 그 주위의 글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오가 있으면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뿌리가 오에 술에서 간다. 정화는 인에서 되죠. 인에서 되고, 이제 술토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병과 같습니다. 사오미에서 뿌리가 되고, 술토에서는 병화와 다르게 정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는 자기 계절이란 무토 화토동법에서 화로 보죠. 화가 사오미, 여름이 화생토로 인성운이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토는 중간중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인에서는 뿌리가 인월에 꼭 뿌리가 된다는 것보다는 뿌리를 두는데, 인에 무병갑이라는 그게 있어요. 화생토가 돼서
그 뿌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뿌리 역할을 해서 무토가 가끔 종을 하거나 할 때 요것 때문에 종을 못해요. 간인상생이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 종을 못하고 세지는 않지만 약간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인에서 조금 주의를 해라. 인에서 뿌리가 됩니다. 가끔 종살, 지지에 인목이나 묘목이 많아도 종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관살태양이 되죠. 그리고 진은 토기 때문에 진토에서 뿌리가 됩니다. 인에서 뿌리가 되고 진토에서 뿌리가 되고요. 묘에서는 관살로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가 뿌리가 되죠. 사오미가 뿌리가 되고, 술토는 당연히 토로서 같은 토기 때문에 뿌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토. 기토는 인에서 뿌리가 안 돼요. 인에서 뿌리가 안 되고, 묘목 안 되고, 진 되죠. 진 되고, 사오미 인성으로서 되고, 기토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술토도 됩니다. 축에서 기토가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축에서 여기서 이제 기토가 주의할 거는 축월에서 뿌리가 되지 않는다. 같은 토임에도 불구하고 축에서는 뿌리가 안 된다. 중간중간 유념할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축도에서 뿌리가 안 되고, 무토 역시도 축도, 같은 토지만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뿌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우리 사주의 강약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 금이 뿌리가 되는 거. 금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토에서 생을 받고 신유술에서 비거금으로서 뿌리가 되죠. 그러나 이제 그 토도 토생금을 할 수 있는 토가 있고 토생금으로 되는 토가 있고요. 안 되는 조토가 있습니다. 토생금이 되는 토는 진토와 축토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을 축토와 진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자기 계절에 신유술이 되는데 술토는 조토로서 안 되는데 유와 신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술토도 토생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좀 주의하셔 주시고, 신금은 경금하고 같습니다. 같고, 신금은 경금과 동일하고요. 임수는 금의 계절에서 생을 받죠. 금액에서 생을 받고 해자축에 오면서 비고금으로서 나의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축이 그냥 봤을 때는 관성이에요. 토로서 관성인데 여기서 자축해서 우리가 수국으로 봅니다. 어떤 책에는 토로도 나와 있는데 자축, 해자축 방합으로서 수로 봅니다. 그래서 축이 해자축, 축이 관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로서 축을 하면 겨울에 제일 추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됩니다. 근이 돼서 해자축 뿌리가 되고요. 신유 인성으로서 되고, 이때 술토는 관성입니다. 관성으로 지급하고 때로는 인노술에 해서 재고로도 봅니다. 관성과 재고로 봅니다. 임수와 개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신유술에서 뿌리 신과 유에서 뿌리가 되고요. 술은 뿌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계절인 해자축에서 뿌리가 됩니다. 이게 뿌리 역할만 월지에 이제 어떤 글씨가 왔을 때 이게 등령을 했는지 득지를 했는지 이렇게 볼 때 이제 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할 때 이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은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주의할 거는 중간중간에 보면은 유독 색깔 특이하게 해놓은 거 있죠. 그건 이제 조금 주의하라고 이제 색깔을 달리 표현해놨어요.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통 자기 계절의 앞계절은 임성운으로서 뿌리 역할을 하고, 자기의 계절, 화는 여름, 목은 봄에
금은 가을에, 수는 겨울에 우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월지를 보는 이유가 어느 계절에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계절에 등령을 했는지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뿌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역할을 하는지 인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역할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 역할을 할 때 오히려 그 인성이 을목 같은 경우는 자아가 오면 수목응결이 돼서 오히려 더 물에 꿀나무가 수다목부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뿌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격국을 어제 다 배웠어요. 12가지 격국. 우리가 크게 말하면 신왕사주, 신강사주, 신약사주로 세 개를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분류하면 신강한 사주에 인수피급태왕이 있고 또 신약한 사주에 제살태왕, 제다신약, 또 상식태왕, 제살태왕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왕은 신왕간왕, 신왕제왕, 신왕상식왕 이런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은 그 격국별로 예제문을 한 개씩 들어볼게요. 들어보는데 이제 이런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등령했는지 득지했는지 득세했는지만 파악할 거예요. 또 질문하지 마세요. 콕 집어서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수태양 같은 인수태양도 그냥 방합으로 이루어지면 격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또 삼합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이제 격이 높아져서 약간 이제 출세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인수태양의 한번 예제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생급제야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태왕. 우리 일간이 수입니다. 수고 아까 인수에 등령이 어디가 되느냐, 뿌리가 어디가 되느냐, 원령이 어떤 글씨가 왔을 때 뿌리가 되나 안 되나 배웠어요. 수일 때 가을에 인수운이 되죠. 그래서 신월에 인수운이 되죠. 그래서 인수가 됩니다. 인수고요. 또 인수죠. 여기도 인수가 되죠. 지지 모두가 인수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수태양이란 인수로 인해서 내가 강해진 사주죠. 없습니다. 인수가. 그런데 어떻게 지지에 인수가 삼합이에요, 방합이에요? 그냥 방합이죠. 삼합은 사유축으로 돼야 되죠, 인수가. 이렇게 됐을 때 삼합이고 지지에 그냥 신유 이러면 방합입니다. 아니면 각자 자기 거 이래 되면 여기 조금 떨어져서 인수태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등령했죠. 등령 월지를 얻었습니다. 등령했고 득지, 지지에 일지에도 인수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득세도 했다.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등령, 득지, 득세를 세자를 모두 다 했다. 그러면 최강사주가 되는 인수태양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힘이 너무 강한 사주가 되죠. 그럼 본인의 주체성이 없게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인수태양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인수태양인데도 불구하고 삼합으로 되는 인수태양이 있습니다. 개수일간이 지지에 임수일간은 삼합이 될 수 없습니다. 저번에 인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임수는 지지에 사유축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중간에 신이 있건 해서 유축이 있더라도 방합으로 되고요. 아니면 음양이 혼탁해서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이 섞이면 그 역시 더러운 물이 되죠. 그래서 청수를 할 수 없어서 임수일간에 지지 금이 많으면
중금속에 오염된 물 해서 탁수로 됩니다. 그야말로 인수태양이 됩니다. 개수일간일 때 사유축을 깔 수가 있습니다. 음의 도시이기 때문에 개수일간일 때 사유축을 깔게 되면 이게 삼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럴 때를 인수태양이라는 말보다는 인수태양 맞기는 맞는데 별도로 종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인격. 인수에 종을 했다. 그럴 때는 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귀격이에요. 청수예요. 그래서 엄마가 청수, 금이 인수죠. 금이 인수입니다. 이럴 때 이건 청수가 되고 이 엄마는 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총장. 이런 사람은 인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책 주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와 관련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총장, 학장까지 가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인수태양은 이제 이렇게 두 개 예를 들었고요. 비겁태양을 한번 해볼게요. 강한 사주입니다. 인수로 인해서 강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사주 비겁태양. 비겁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글씨가 줄을 이룬 걸 말해요. 그래서 화가 어느 계절에? 여름에. 화가 치열한 여름에 몸이 화국이 되고요. 인옷을 삼합이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화기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술토는 아까 화가 병이 술에도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지만 특히 화의 계절일 때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여름으로 붙어버려요. 술을. 그래서 그런데다가 인오술이라는 삼합의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기태양이라고 부르고 비겁과 같이 지지에 못은 화가 있어서 이걸 비겁태양이라고도 부르고 화기태양이라고도 부르고 화가 많으니까 화일주에 지지 화국을 이루면 영상격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동일한 뜻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화기태양이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화에 대한 성격이 드러날 겁니다. 화에 대한 성격이.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영상격이 되면 용신이 오히려 화로 가버립니다. 목화로. 다른 글씨가 오면 너무 화가 치열하기 때문에 수가 오면 하다, 수준 돼서 없어지고요. 금이 오면 하다, 세용 돼서 없어지고 모두가 화로 인해서 피상되거든요. 토가 오면 화하다, 조토가 돼서 쓸모없는 토가 돼서 오히려 목화로 가면 화는 화로서, 불로서 그냥 가라. 이렇게 해서 화운이 더 오히려 길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영상격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임수가 언제? 추골에. 아까 추골이 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했죠. 해자축에 임수는 추골에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되고 특히나 주위에 자가 있습니다. 자축 수국이 되죠. 보통 수다. 그러면 임수일간에 지지에 수를 깔고 있으면 이거를 수기태왕이라고 부르죠. 한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수기태왕 또는 윤합격, 수가 많을 때는 윤합격 또는 같은 오행이 많기 때문에 비겁태왕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윤합격으로 봅니다. 이런 걸 이제 비겁태왕, 영상격 또는 윤합격, 종격되는 거는 이제 비겁태왕, 큰 맥락으로는 비겁태왕입니다. 이렇게 비겁태왕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약한 사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의 사주가 대표되는 게 상식형.
갑일간이 원령에 뭘 깔았냐면 상식을 깔았어요. 상식을 깔았고 일지에도 상식을 깔았죠. 상식입니다. 여기서 이는 천간에 병화가 떴죠. 뜨고 인호 합의돼서 비겁이 상식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상식이 되고 전체 다 상식이면 이럴 때는 종악격으로 보는데 신약한 사주의 특징이 어디라도 뿌리를 약하게 뒀을 때예요. 그래서 발을 못 빼고 그 집에서 발을 못 빼고 종을 못할 때 이제 그럴 때 상식태와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아예 뿌리가 없으면 종합격으로 가는데요. 근데 뿌리가 해가 득세 옆에 갑 있고 여기 갑도 있고 이렇게 되죠. 뿌리 역할을 해주죠. 해서 이럴 때는 상식태양. 그래서 원령에 실령을 했고요. 실지를 했고 여기에 득세를 조금 했죠. 그럴 때는 원령을 이루면 거의 비교적 원령과 지를 이루면 일지를 이루면 거의 신약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식으로 인해서 약해졌는데 뭘로 인해서 약해졌냐? 상식이 많아서 약해졌다. 신약 사주의 대표적인 게 상식태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상식태양이 신강에서 상식태양, 아까 오전에 배웠지만 신강 상식태양이 있고요. 신약한 상식태양이 있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상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많아지면 상식은 내 기운을 빼기 때문에 내가 약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말했냐면 관이 있을 때 상식은 내 편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관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는 관이 있을 때 이 상식은 내 편이 되죠. 내 편이 된단 말이에요. 이 금을 화가 녹여준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내 뿌리가 되죠. 보이지 않는 내 뿌리가 돼서 상식 태양은 맞으나 상식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졌으나 내 뿌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신강한 상식 태양이 됩니다. 신강한 상식 태양이 됩니다. 상식 태양은 신강한 상식 태양이 있고 신약한 상식 태양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성격은 두 개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때 신왕에서 상식 태양은 보통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간은 더 극하죠. 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식 투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더 됩니다. 상식 태양의 사주가 있고요. 한 개 더 들어볼게요. 화일간의 상식은 토죠. 지지에 토를 깔고요. 일지에도 토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여기 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원령 주위에 토가 많을 때는 토는 토끼리 갑니다. 토끼리 갑니다. 나중에 모분이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 목으로 가죠. 진도 목으로 가겠죠. 진 목으로 가죠. 일단은 격국 자체는 토는 토끼리 해서 화의 토는 상식입니다. 격국은 수시로 운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제 처음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상식태양, 토가 강하다 해서 상식태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약사주의 상식태양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제다 신약을 해볼게요. 제다 신약 같은 경우는 제라는 거는 내가 제어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제가 많아서 내가 그 제에게 당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제다 신약사주에 제다 신약이 있습니다. 임수일간의 현지 그거 보세요.
복이 묘래. 그러면 등령은 했죠. 등령은 했어요. 원령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술은 갑의 술은 재성이죠. 재성, 목부터 재성입니다. 재성, 여기도 재성이죠. 주위에 온통 재성이 있다. 갑의 재성. 그래서 원령만 얻었고, 원령 얻었고, 나머지는 다 재성이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양인이에요. 양인. 이럴 때 의지처는 여기 있죠. 이럴 때 양인은 길하겠습니다. 나의 형제한테 의지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성이 많아서 갑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재성이 많을 때 제다신약의 영신은 비겁입니다. 돈가방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친구를 찾든지 형제를 찾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이 영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양인은 길하게 쓴다. 제다신약 했고요. 그 다음에 약한 관으로 약해지는 반살태양. 임수일간이 아까 수가 생을 받는 게 가을에 신유, 술은 안 된다고 그랬죠. 신유까지 인수가 되고 술은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수의 토는 간성이죠. 토국수에서 간성입니다. 간성, 원령을 잃었습니다. 신령을 했습니다. 일지에는 득지를 했죠. 같은 수로서 득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토 역시 토로서 실세를 했죠. 실세하고 옆에도 실세하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거 토가 많죠. 토가 간성으로서 실력했고 실세를 했습니다. 얻는 거는 득지만 얻었죠. 그래서 이때는 일간이 약해졌어요. 뭘로 약해졌냐? 간성으로 인해서 약해졌다. 이럴 때를 간이 많아서 내가 약해졌다. 간살이 많다. 그래서 특히 간은 나를 바로 급제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할 때는 살을 붙여줍니다. 간살향이라고 하죠. 신왕할 때는 신왕, 간왕이라고 그러고 신약할 때는 간 자체가 살이 되버려요. 그래서 간살향이 된다. 예제문 한번 볼게요. 갑일간이 신유술 하면 가을에 정반대되는 기운이죠. 그래서 가을에 신령했죠. 신령했고 일지에도 가을 기운이 금의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실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진은 유진, 가을의 계절에 진이 본래 임묘진 봄이잖아요. 봄인데 옆에 일거 있으면 그 합으로서 유진합 금으로 되죠. 같이 금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진은 잃었어요. 그리고 갑이 여기에 득세를 했네요. 득세를 했다. 그래서 보통 간살로서 내 일간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런 걸 간으로 인해서 약해진 사주를 간살태왕이라고 합니다. 이 간살태왕인 사람이 남자가 결혼을 하며 보이지 않는 죄가 생깁니다. 결혼과 동시에 여자가 생기면서 제살태왕이 됩니다. 그래서 뭘로? 자식과 죄로부터 약하니까 당하니까 자식과 죄로 인해 그 부인과 합을 해서 왕따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울어지는 사주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관살태양은 결혼하면서부터 약간의 내리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살은 간이 이렇게 많으니 직업이 많다고도 보고요. 간은 자식이기도 하니까 동서남북의 자식이다. 그래서 약간의 부부간에 좋지 않다, 궁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살태양은 여기에 재와 살로 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밥 먹고 점심시간. 제살태양은 재와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자와 자식으로부터 내가 약해져서 그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왕따 당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병일간이 언제? 5월에 등령 잘했어요. 여름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원령을 등령했습니다. 등령. 가끔 어떤 책에는 원령만 얻어도 그 약간 신강으로 보는 사주가 있어요. 책마다 조금 다른데 여기서 원령만 얻어도 이제 등령을 일단 했습니다. 여름에 관은 치열하죠. 근데 주위에 뭐냐면 관이 있어요. 관. 일단 그래서 좌우충을 했죠. 좌우충을 했어요. 그래서 수가 있고요. 반성이 있고요. 반성이 있고 여기는 재성이 있죠. 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가 떴죠. 그래서 이 지는 술의 고지가 되고 자진 합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물러간다. 수로 간성으로 간다. 그래서 등령만 했고 나머지 득지 득세를 실세를 했어요. 실지와 실세를 했어요. 어떤 걸로 약해졌냐면 간성과 재성으로 인해서 내 사주가 약해진 겁니다. 사주의 뿌리는 원령에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와 살로서 내 사주가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평생 이 사람은 약해진 거에 의해서 자기가 당하는 그런 게 되죠. 이제 얘의 뿌리가 강해지는 어떤 기운이 오면 목화운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힘을 받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오충하면 어떤 사람이 월지를 깔고 있으니까 이게 깨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항상 사주는 약간 불리하게 해석해라, 안 좋게 해석해라.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은 걸 살려내야 되죠. 그러면 신약하게 만들어버리자는 거예요. 신약하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5월이라 월지는 깨져도 반만 깨진다. 월지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반만 깨진다. 조금의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다. 그래서 뿌리 역할을 합니다. 뿌리 역할을 한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사주는 재와 살로서 사주가 약해진 겁니다. 등령, 득지, 득세 중에 두 자는 얻어야 득지를 하든 득세를 하든 두 개를 얻어야 신왕이 되고요. 원령을 얻어서 한 자만 얻으면 신약으로 갑니다. 제살태양은 아까 제다신약이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제살태양이 되고요. 관살태양도 결혼을 하게 되면 제살태양의 사주가 되고 제살태양이 그 자체로 제살태양이 되고 결혼하면 더 재와 살이 생기죠. 그러면 더 득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살태양의 격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내리막을 갑니다. 그 전에는 약간의 이 사람이 약간의 사업도 하고 나름 폼생풍사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기울어 갑니다. 제살태양 사주, 이제 신약한 사주는 모두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신약, 종제격 뭐 이런 게 있어요. 종제격, 종살격, 일단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종제격, 우리가 종제도 삼합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그 신앙 제왕사주나 뭐 이렇게 됩니다. 종제격.
뿌리가 전혀 없을 때를 말합니다. 아까는 신약사주는 뿌리가 조금이나마 있었어요. 득세를 하든지. 근데 이제 전혀 없을 때. 정일간이, 화일간이 지지에 사유축 금국을 깔았습니다. 삼하고 이루어지죠. 사유축 금국을 깔았습니다. 이럴 땐 뿌리가 하나도 없죠. 뿌리 내리는 목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화로서 있지 말고 가장 강한 기운인 재, 금운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오히려 자기의 뿌리를 버리고, 뿌리가 없죠. 그 따라가는 게 편하다. 힘 강한 힘에 종속해 버리는 게 좋다. 그래서 재로 갑니다. 재로 종속하죠. 그럼 재라는 거는 우리가 돈이라고 했어요. 돈. 그러면 돈하고 관련된 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럼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운이 좋으면 재정계 쪽으로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행장 같으면 총장까지도 가고 재정계 쪽으로 간다. 삼합은 은행장까지 간다. 이제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정제라도 같은 화일간의 밑에 지지에 금을 깔았어요. 같은 재를 깔았어요. 이렇게 재가 한 가지라든지 또는 방합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라도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이럴 때는 격이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런 거 이제 종제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장이면 이게 조금 떨어진 지정장이나 그 재정계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없으니 이렇게 지지에 금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그 신약한 사주보다 극신약 사주는 신앙 제왕 사주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사주가 오히려 좋아져 버립니다. 따라가면 힘센 쪽에 그냥 굴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살격도 이건 전제격이라고 그러고요. 또 비슷하게 관성으로 따라가는 경우를 종살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종살이라고 붙이는 거는 이미 내 뿌리가 없어서 관성은 나를 극을 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더 약해요. 그럴 때 이제 종살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이 역시 종을 했을 때는 신앙, 가난이랑 비슷하다. 같은 그런 격이 된다. 을목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수운과 이제 해와 임묘를 이제 뿌리를 두죠. 두는데 여기서 뿌리가 어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은 유진 합금돼서 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뿌리 역할을 안 하고요. 여기도 사축 금국, 사유축 금국이라서 금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을의 목의 금은 관성이죠. 관성이기 때문에 뿌리가 없을 때는 종살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미 종을 했어요. 어느 쪽으로? 관성으로 종을 했다라는 거는 내 뿌리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찾지 않겠다. 그럼 만약에 운에서 목이 와요. 목운이 오면 내 뿌리가 생겼죠. 이럴 때 더 불리하게 됩니다. 뿌리가 약하게 들어올 때는 간살태양으로 바뀝니다. 간살태양으로. 아예 뿌리가 없이 금운으로 가면 돼요. 금운으로 가면 되는데, 토금운으로 가면 되는데, 뿌리를 괜히 찾으면, 우리가 만약에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내가 부모를 버리고 입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 잘 크고 부모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찾는 격이 되죠. 잘 살고 있는데, 가난한 찌들린 부모가, 찾으면 그거 좀 곤란하죠. 그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사주가 인생살이니까, 그거를 나 엄마 없어. 우리 엄마 여기 있어.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 우리 그 드라마 보면 항상 재벌들은
자식이 바뀌거나 또 어디 고향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부모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 종살격도 이미 관성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본인 힘을 포기하고 난 금이다 라고 따라갔는데 운에서 모군이 와서 나의 뿌리 역할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이제 종살격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운은 금으로 가면 되겠죠. 내 뿌리를 없는 그 계속 운으로 가면 되죠. 오히려 뿌리가 오는 운이 인수운이나 비겁운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럴 때는 신앙 종살격은 신앙 관함과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화일간에 뿌리는 없습니다. 화의 뿌리가 되는 것은 목과 화죠. 목은 인성이고 화는 비겁으로서 목화화인데 여기서 목이 있으나 목이 있죠. 천간의 목은 살지 위에 신자진 있고 여기 목국토는 또 당하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우리의 수목 연결된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래서 월지를 먼저 관성으로서 겨울에 나무는 불을 붙일 수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꺼져 있는 거고요. 관성으로서 살지 위에 있고 지지도, 일지도 살지 있고 신자 수국이 돼 있고 여기도 신자 수국돼 있고 자진 수국이 돼 있습니다. 뿌리가 전혀 없고 뿌리가 전혀 없고 살지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종살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상시광은 우리가 대표적인 임수일간에 신앙 상시광은 우리가 그 책에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사주가 있어요. 임수일간에 종합격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임수가 많아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천간은 지지의 하나의 힘보다 못해요. 뿌리가 없을 때는. 그래서 이 임수 역시 세력이 강한 인의 상식에 뿌리를 둬버립니다. 이럴 때는 이걸 종합격이라고 합니다. 종합격.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강한 사주의 인수 비겁태양의 사주를 예를 들었고요. 신약한 사주, 성식태양, 제다신약, 제살태양, 반살태양의 예를 다 들어봤고 또 극신약인 종재격과 종살격과 종합격을 예를 들어봤고요. 우리가 흔히 좋은 사주, 신앙, 간왕, 신앙, 상시강, 신앙, 제왕 사주는 사주를 보러 잘 오지 않죠. 그거는 이제 예를 한 개씩만 들어볼게요. 어떻게 국을 잃었을 때 신앙한지 우리가 어제 책에 나온 것 같아요. 어제 김경숙이 나온 것 같아요. 등령을 했죠. 금일간에 월지 가을에 등령을 했고 축도 뿌리가 됩니다. 토생금으로서 뿌리가 되고 국을 이뤘죠. 이쪽 사유축 금국 국을 이뤘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하고 어떤 설비가 되고 상식도 국을 이뤄라 이런 것처럼 합해져서 합을 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월령 등령과 득세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재를 깔았죠. 재를 깔고 인옷을 화가 떴습니다. 병화가 술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인옷을 화국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글씨면 오가 화운이 와야 국을 이루죠. 화운이 와야 국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병화가 떠있기 때문에 술은 화로 갑니다. 그래서 국을 이룬 등령과 득세를 했고 또 여기도 관성으로서 그 국을 이뤘죠. 국이라는 합을 말합니다. 국을 이뤄서 천간에도 또 떴어요. 이랬을 때 신앙 관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런 사람은 뽀대가 납니다. 정관에 그 병화가 떴으니까 그 간복을 입는다든지 어디 가도 양복을 착 입는다든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배지 차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고요. 만약에 이게 없고 다른 것이다 이랬을 때는 이런 사람은 맞는데 노출을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병화는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이제 뽀대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을 잃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이미 신왕하기 때문에 일간까지 차지해서 신왕하기 때문에 영신은 가는 사운이 되면 영신이 됩니다. 영신이란 나의 이제 어떤 사주에 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여기서 원령을 했기 때문에 원령 차지하고 득세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하죠. 강한데 여기서 화운이 다시 오면 이것도 더 강해지죠. 강한 중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균형을 딱 잡았을 때 더 이제 좋게 나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신왕 간왕사주라고 그러고요. 신왕 제왕사주는 여기서 한 개만 바꿔주세요.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되죠. 화가 되고 여기 목생화가 되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뿌리를 둡니다. 일일이 뿌리 되고 내가 득지, 득세를 했죠. 그래서 신앙하고 여기는 재, 화의 금은 재죠. 그래서 여기도 강하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병신 합이 돼서 여기 정제가 합이 되죠. 정제가 합이 돼서 만약에 이게 편제라든지 일이 되면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정제가 합이 되는 거는 유리하게 쓰죠. 그래서 이때는 신왕 제왕사주가 됩니다. 제왕사주가 되고 어찌됐건 우리 사주에서 항상 국을 잃어야 되죠. 비겁태양에서도 비겁이 많은 중 어디 한 군데 이제 관이 있거나 이러면 그 관을 살리는 합이 돼서 국이 되는 운에 좋아집니다. 항상 기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 상시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신앙 상시 기사 무토일간이 지지에 화와 토가 운이 오면 그 등령을 하죠. 그래 토에 운에 등령했고 여기도 등령했고 득세 득지 했네요. 근데 여기서 금운이 오면 유진 합금도 되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신앙하고요. 또 유는 진가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금운이 오면 유진 합금되고 해서 신앙 상시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12가지 격국의 애제문을 등령, 득지, 득세로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애제문만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해석은 이제 그 고급반 들어가면 하죠. 고급반 들어가면 합니다. 애제문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등리 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사주 키포인트가 내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신약한지 이제 그게 이제 해석의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등령을 했는지 득지를 했는지 득세를 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간이 어느 계절에 하는 이유가 나의 뿌리가 되는 월에 태어났느냐 되지 않는 월에 태어났느냐 내 사주가 약한지 강한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항상 계절을 먼저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가지의 격국의 애제문을 한 개씩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